북한 대표단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북측 대표단은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남측의 첨단기술 연구단지도 둘러봤는데요. 북한 대표단 방문 현장과 그 의미를 홍승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대표단. 90년대부터 남북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온 리종혁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다음 날 판교 제2 테크노밸리로 직행했습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면서 남측의 첨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한다는 거 보여주는 견지에서 좋은 특징이었단 말씀이신가요?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경기도와 남측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회에는 남과 북, 그리고 중국, 일본 등 해외 8개국 인사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800만 명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광산이나 공사장, 전쟁터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회장에선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에 상응하는 배상만이 아시아 태평양의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꽃피우는 선결 조건입니다. 북측 리종혁 부위원장은 전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과 남이 손을 맞잡고 일본의 과거 죄악을 파헤치며 다시는 우리 후대들에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긍정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傷つけられた皆さんがそうおっしゃっていただくときに問題は解決すると思います. 이번 국제대회에선 남과 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골 봉환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빨리 결실을 맺어야겠습니다. 네. 북한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 뭐죠? 네, 평양에서 전통 의상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북한에서는 전통 의상을 조선옷이라고 부르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입게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에 나온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쌍의 남녀가 화사한 빛깔의 조선옷을 차려입고 무대에 나섰습니다. 조선옷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는 결혼 예복입니다. 고를 때마다 아름다운 율동성을 나타내고 부드러운 손의 곡선미를 가지고 있는 조선옷의 독특한 매력은 결혼식 옷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16번째 열린 조선옷 전시회 행사 가운데 하나인 패션쇼. 북한말로 옷 본보기 공연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전통 의상을 현대화, 실용화하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선물 따로 누벼서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해서 봄, 가을에는 떼고 있고 겨울에는 같이 붙여서 입어서 따뜻한 감을 주고 그래서 실용적 가치를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에는 지역 특색이 담겨 있습니다. 백두산 근방 양강도의 조선옷. 옷의 색깔은 백두산의 흰눈을 흉상하고 이 꽃들은 흰눈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만병초를 형상했다고 합니다. 사과가 유명한 고장에선 옷에 사과꽃을 수놓았습니다. 우리 한북도는 사과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집에 가서 사진 찍어다가 요 크기, 색깔, 수위를 할 때.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 전역에서 700점이 넘는 옷이 출품됐습니다. 통일전망대 홍승욱입니다.